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이 예측 가능해요. 출력이 예측 가능한데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도 출력이 예측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1,000원짜리를 넣었을 때 생수가 한 명 나오는 거 관측해요. 그러면은 내가 몇 천 원을 넣었을 때 몇 개가 나올지를 금방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게 HT랑 비슷한 존재예요. HT가 뭐냐면 1,000원을 넣었을 때 생수 한 병 나오는 그 경험을 한 거. 1,000원을 넣었을 때 생수 한 병 나오는 거는 알아야 돼요. 일단 생수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1,000원을 넣었더니 아, 생수가 나왔다. 하나가 나왔다. 그거를 아는 게 바로 HT라는 거예요. XT는 뭐냐? 임의의 돈이에요. 임의의 돈. 1,000원이 아니고 임의의 돈 13,000원? 뭐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치만 1,000원을 넣었을 때 생수 한 병이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곱하기 13하면 아, 이 생수 13개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굳이 내가 13,000원 투자해서 넣어보지 않아도 이 시스템의 출력을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T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자판기 얘기는 그만하고 HT가 뭐냐?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 HT가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그러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냐? 임펄스를 그 시스템에 넣었을 때 아웃풋을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 임펄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펄스 펑션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때의 아웃풋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그랬어요. 임펄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디스크릿 도메인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0에 1, 나머지 다 0. 이게 끝이에요. 물론 이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있어요. 뭐냐? 다 썸을 했을 때 이 시그마를 다 썸을 해봤을 때 n에 대해서 쭉 썸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해봤을 때 1이 나와야 되고요. 첫째. 그 다음 이걸 만족해야 돼요. 어떤 fn이 있어요. 어떤 임의의 함수 fn이 있고 이거랑 델타 n이랑 곱해봐요. 그 다음에 적분해 볼 거예요.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그랬을 때 이거 결과가 f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디렉 델타라고 할 수 있어요. 디렉 델타 임펄스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네. 그래서 적분하면 1, 곱해서 적분하면은 이 델타가 이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델타가 1밖에 없잖아요. 0밖에 없잖아요. 0에 1이잖아요. 0에 1이고 fn이 임의의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얘랑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그 값이 있고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0인데 그 값이 있는 게 얘가 근데 값이 1이잖아요. 그럼 1이랑 뭐랑 곱하면 얘밖에 안 남겠죠. 그리고 나서 싹 썸을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엔도메인으로. 그러면은 요 하나만 남는 거죠.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냐? 델타 t는 뭐냐? 무한대예요. t가 0일 때. 굉장히 디스컨티뉴어스한 거 맞습니다. 디스컨티뉴어스한 함수예요. 근데 디스컨티뉴어스한 함수라고 디스크리트 도메인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되는 디스컨티뉴어스 펑션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게 적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고 ft 델타 t 적분하면 f0만 나와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f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만 남아요? 나머지 0이니까 다 사라지고 여기만 남을 거예요. 근데 얘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얘. 무한대 곱하기 이 함수값인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얘랑 곱한 다음에 적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또 1인 이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F0이 앞으로 떨어지고 적분을 하면 F0만 되는. 이거를 쉽게 보일 수 있겠죠? 네. 델타 t 할 때 0인 그러니까 t가 0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예. 거기 뭐라고 쓰신 거예요? otherwise. otherwise. 다른 데에서는 0이다. 네,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자, 그러면 아까 두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함수를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두 가지를 제안해 볼게요. 얘를 갖다가 델타 세모티라고 한번 할게요. 제가 정의를 요 함수를 이렇게 생긴 델타분의 1이 크기이고 델타까지 네모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예요. 자, 리미트 보낼 거예요. 요게 1번이고요. 요게 2번이에요.
이거는 뭐 GT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그냥 T 함수니까 뭐 상관없죠. GT에서 델타를 0으로 보낼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델타 함수를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둘 중에 일단 첫째 적분해 봐야 돼요. 넓이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네요. 얘 어때요? 삼각형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2델타예요. 높이가 델타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2가 남아요. 근데 곱하기 2분의 1 해야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은 넓이 1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랑 곱했을 때 샘플링 프로퍼티예요. 아까 그거 말한 게 그것만 튀어나오는 게 FT랑 곱했을 때 뭐 GT랑 이거는 같이 보내줘야겠죠. 자, 이렇게 적분을 해보면 F0만 튀어나와요. 그러므로 요 함수는 델타 T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컨버전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일단 미리 한 거예요. 자,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라 그랬어요. 임펄스 펑션이 들어가면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때 아웃풋을 HT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HT가 대체 뭐냐? 잘 모르겠다. 대체 노테이션에 불과해요. 그냥 노테이션이에요. 델타 T를 어떤 시스템에 넣어요. 그때 자, 이거를 뭐 X1T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입력 X1T 그냥 임의의 어떤 그냥 이름 붙인 거죠. 근데 그게 마침 델타 T였던 거고. 그랬을 때 출력을 Y1T라고 하세요, 그냥. 근데 그랬을 때 출력을 Y1T라고 할 건데 특별히 델타 T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걔를 HT라고 표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표기를. 뭐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YT를 그냥 흔한 출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보통 출력이 아닌 거죠. 델타 T를 넣었을 때 출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출력이에요. 자, 왜 중요하냐? 왜 임펄스 리스폰스를 지금 이야기를 했냐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단 홀을 만들려면 홀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합시다. 홀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 홀이다? 구석구석까지 소리가 균일하게 잘 전달돼야 될 거예요. 어떤 좌석은 소리가 좀 막 이상하게 감쇄가 되고 어떤 좌석은 어떤 좀 막 펌핑이 되고 그러면은 믿을 수 그 콘서트를 믿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A석이랑 R석은 다르겠죠. A석이랑 R석은 다를 텐데 그래도 그 R석 내에서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안에서는 최대한 균일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홀을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뒤에 보시면 저쪽 합창단석에 보시면 막 모양이 특이해요. 이 나무들이 왜 그냥 평평하게 만들지? 저렇게 만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요. 저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고 뭐 나무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평평한 모양으로도 해봤을 때 콘서트에서 뭐 합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위치 조금 바꿔보고 이 모형을 조금 바꿔보고 평평하게 해보고 오케스트라 연주해봐. 그리고 조금 더 바꿔보고 오케스트라 연주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홀을 테스트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이 홀이 잘 여기저기서 잘 들리도록 만들어졌나를 테스트하려면 이거 어때요? 그냥 피아노 한 대 그냥 갖다 놓고 띵 쳐보는 거예요. 하나만 띵. 잘 울리지 않는 곳이면은 이게 뭐 지속되는 음이 길이가 짧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잘 만들었다면 어느 좌석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음 길이가 잘 유지되고 잘 들릴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게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이게 사운드 다이렉트 프롬 스테이지. 그러니까 피아노를 한번 띵 쳐본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팍 나오죠. 첫 번째가 처음 여기 0점 몇 초에서 그때 팍 들어갔을 때 이 홀에서 리플렉션이 쫙 울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봄으로써 이 홀이 잘 지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쓴다는 겁니다. 곧 이 출력을 아까 보여드렸던 수식이랑 같은데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아노 한 번만 쳐보면 피아노 한 건반만 쳐봤을 때의 출력 HT만 안다면 오케스트라를 안 쳤을 때의 그 입력, 그 XT에 대한 출력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한 번만 쳐보면 그러니까 테스트 한번 배워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서 이 홀을 파악해본 다음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도 출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프리딕터블하다 그랬죠? 가늠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펑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펑션이 바로 컨버루전이에요. 인풋과 HT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출력을 계산할 건데 그 연산의 이름을 컨버루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컨버루전을 저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고 싶어요. 컨버루전은 누적된 반응을 계산하는 것이다. 누적된 반응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컨버루전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개가 나왔어요 여기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곡져 있는 거 왜 라텍스 베개를 하나요? 그죠? 라텍스 베개 뭐 좋아요? 라텍스 베개. 근데 이건 라텍스 베개보다 되게 좋아요. 라텍스 베개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좋은 베개예요. 이게 무슨 베개냐면 It's the LTI 베개. 한 번 더. 자, 이 베개가 있어. 이게 무슨 베개라고요? It's the LTI 베개. LTI 필로우가 있어요 여기에. 자, LTI 시스템을 만족하는 그 성질, 아까 그 세 가지 성질, 두 가지 성질, 세 가지 성질이죠. 스케일링, 에디티비티, 타임 인베르트. 요 세 가지 성질을 가지는 필로우예요. 비계예요. 이 비계를 손가락 한번 탁 찔러 봅시다. 손가락 한번 탁 찔러 봅시다. 그러면 한번 봐봐요. 0초 때 손가락으로 한번 이 베개를 찔러 볼 거예요. 이때 Y축을 눌린 정도. 무슨 말이냐? 베개가 눌린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초 때 손가락으로 팍 찌른 데어요. 0초 때 팍 찔렀어요. 손가락이에요 이거. 팍 찔렀어요. 반응이 어떻게 될 거냐? 팍 눌리는 순간 푹 눌려서 다시 이게 복원되겠죠. 왜 베개 생각해봐요. 베개가 팍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오죠. 라텍스 베개 생각해봐요. 쓱 올라오죠. 자, 그 다음 이거를 일단 관측을 했어요. 손가락 한번 눌러봤어요. 초형만 손가락. 왕 손가락으로 푹 찌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2배만큼 세게 푹 찔러 볼 거예요. 2배만큼. 그러면은 이거 아웃풋 어떻게 될까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바로 머릿속에 2배만큼 센 손가락으로 팍 찔렀을 때, 초형만 손가락 눌렀을 때 정확히 2배만큼만 앰플리튜드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딱 이렇게. 정확히 2배예요. 왜? 스케일링. 이빨. 치과 가서 하는 거. 스케일링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손가락 훔실술 해갖고 0초, 1초, 2초에 손가락을 찔러볼 거예요. 이 베개를 0초, 1초, 2초에 베개를 찔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흰색을 그대로 1만큼 밀면은 1에서 찔린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요? 타임 인베런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이게 끝인가요? 0, 1, 2 이렇게 썸된 인풋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0, 1, 2 이렇게 세 개의 그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 개가 합쳐지겠다라는 거예요. 출력이. 왜 그러냐? 에리트헤베트 때문에 이렇게 돼서 여기서 내려가려다가 얘가 있으니까 얘는 2배짜리구나. 얘는 이죠요. 이 흰색 봐봐요. 여기서 내려가려다가 얘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얘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서 나중에 돼서야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LTI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프트 된 거는 그대로 시프트 될 것이다. TI. 더해지는 것은 그대로 더해질 것이다. 에디티비티. 그런 겁니다. 느낌이 와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여기 호수가 있어. 카이스트 호수가 있는데 카이스트는 호수도 달라. 무슨 호수일까요? 무슨 옷을? It's the LTI lake. LTI를 만족하는 그런 호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돌을 던질 거예요. 자, 돌을 던질 거예요. 자, 돌을 던졌어요. 자, 거의 안 맞게 돌을 잘 던져야 돼요. 돌을 거의 안 맞게 잘 던졌어요. 그러면은 물결이 치겠죠. 0초 때 던지고 1초 때 던지고 2초 때 던져요. LTI 레이크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반응 3개가 한번 꿀렁거렸던 거.
그 다음 여기서 또 꿀렁거렸던 거, 여기서 또 꿀렁거렸던 거, 그 같은 세 개가 정확히 같은 반응일 거예요. 그 세 개가 더해진 그 반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컨볼루전이에요. 제가 이거 한 게 컨볼루전 계산한 거예요. 이 빨간색 계산한 게 뭐냐면 벌써 컨볼루전 한 거예요. 이게 컨볼루전 계산한 거예요. 누적된 반응의 합을 계산한 거예요. 그게 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설명 가능해요. 뭐 휴지도 가능합니다. 여기 휴지가 있어요. 휴지를 하나 뽑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 불어요. 그러면 올라가죠. 근데 0초 때 후 불고 1초 때 후 불고 2초 때 후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요? 휴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후. 2초 때 또 한 번 더 후. 너무 쉽습니다. 자,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다 끝냈으니까 용어로 돌아가 봅시다. 손가락이 뭡니까? 손가락이 대체 뭡니까? 뭘 말한 거죠? 여태까지 이 손가락? 표시도 비슷하네요. 임펄스예요. 임펄스예요, 이게 바로. 근데 그 임펄스가 0초에 있으면 임펄스 펑션이겠죠. 그리고 그때의 출력을 바로 HT라고 부르는 것이고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의미의 시그널이든 간에 무언가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손가락. 임펄스들의 합으로 시그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임펄스들의 합으로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러면 임펄스의 리스폰스를 알기 때문에 그 밀리면은 그 밀린 만큼 밀리고 2배면은 2배만큼 곱해지기 때문에 임펄스들로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출력을 계산하는 건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H로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델타로 표현을 했으니 그 델타들에 맞게 밀리면 밀린 대로 그 H를 바꿔줌으로써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봐요. 디스크릿 타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디스크릿 타임 컨볼루전부터 먼저 할게요. 임의의 xn이에요. 뭐 그냥 임의의 xn보다는 xn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를 델타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델타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 했어요. 요거 크기가 몇이라고 1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xn이라는 디스크릿 타임 펑션을 델타 n이라는 디스크릿 타임 펑션의 합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펑션을 펑션의 합으로 나타낸다.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뭡니까? 시리즈요? 시리즈. 테일러 시리즈는 뭐였어요? 어떤 임의의 함수 fx를 상수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의 합으로 뭔 말이에요 이거? 함수의 합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함수를 함수의 합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6은 2 더하기 2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아예 이건 값의 합으로 만든 거고 위에 건 우리가 할 건 뭐다?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하면서 그거를 염두하면서 한번 따라보세요. 자, 여기 0번째 애부터 하나씩 0번째 막대 0에 있는 막대기부터 하나씩 표현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3, 2, 1이에요. 3, 2, 1. 자, 요 막대 어떻게 표현할까요? 3델타 n 맞아요? 이거는 3에 0에 3이고 나머지 0인 함수예요. 자, 1에 있는 막대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힌트 델타 n-1을 사용해보세요. 델타 n-1이 뭡니까? 요거를 한 칸 미른 거예요. 요거를 한 칸 미른 거예요. 그 말은 1에 1이고 나머지 0이라는 거예요. 1에 1이고 나머지 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함수인 거를 대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2만 곱하면 되겠네요. 자, 쭉쭉. 자, 이게 뭘 하는 거다? xn이라는 디스크릿 타임 펑션을 델타 n이라는 디스크릿 타임 펑션의 합으로 나타냈어요. 마치 이게 뭐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인 것 마냥 굉장히 비슷하죠? 펑션의 폼이?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ATR 시스템에다가 델타 n을 넣어본다고 합시다. 3델타 n을 넣어본다고 합시다. 출력이 어떻게 돼요? 델타 n의 출력은 HN이에요. 그러면 3델타 n의 출력은 3HN. 너무 쉽다. 이 델타 n-1 한번 넣어볼게요. 이 시스템에 델타 n-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만큼 밀었으니까 1만큼 밀은 h가 나와야 돼요. 즉 hn-1이 나와야 돼요. 근데 2배 했으니까 2 오케이. 자, 델타 n-2 들어갈 뭐다? 너무 쉽다. 여기서 이번엔 더한 입력을 넣을 거예요. 더한 입력을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LTR 시스템이에요. 애디티비티가 만족돼요. 그러면 요게 출력이에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와? 이거 H로 바꾸면 그냥 H로 바꾸면 그냥 출력이네요. 뭘 계산한 거예요? YN 계산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컨버루전 한 거예요. XN 알고 델타 N을 알 때, 델타 N에 대한 출력 HN을 알 때 그 두 개의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컨버루전이 끝입니다. 자, 임의의 XN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임의의 XN은 3일 이렇게 있는지 모르죠. 그냥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값이. 뭐 무슨 값인지도 몰라요. 다만 여기가 0이라고 합시다. 자, 이 XN을 임펄스의 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앰플리튜드가 주어져 있진 않지만 XN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면 요 막대의 크기 X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X0, 0번째 함수값. 요 막대의 크기요. 요 전체는 XN이고, 네, 요거는 X1이라고 표현 가능해요? 자, 그럼 임의의 XN에 대해서 다 왔어요. 임의의 XN에 대해서 점점점 디스크릿 도메인은 특별하게 좀 대괄호를 좀 표현합니다. 많이들.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죠? 질문 있으면 들어와요. 그냥 바로. 뭐 하나 더요? 여기까지. 임의의 XN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웃풋 어떻게 계산해 볼까요? 아웃풋. 이거에 대한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하나만 봅시다. 요거 하나만. 요게 크기이고 델타가 들어가는데 시프트 된 델타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시프트 될 것이고 H가 그만큼 크기가 커질 거예요. 요거 H로 바꾸면은 요거에 대한 출력 그대로 나오네요. 나머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Say ho! Say ho! Say ho ho ho! 너무 쉽죠. 그게 뭐다? YN 계산한 거예요 지금. YN 계산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점점점 거리면서 표현할 겁니다. 우리 수식을 이용합시다. 수학 기호를 좀 이용합시다. 수학 기호를 좀 이용합시다. 수학 기호가 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만들었어요? 편하려고 만들었어요. 맞나요? 자, 임의의 x이므로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가 언제든지 값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값을 안 가진다면 0이겠죠. 그때는. 맞나요? 이게 뭐다? 이게 컨버루전이라는 거예요. 식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겠죠. 하지만 의미는 어때요? 요거가 스케일링 이빨 스케일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게 뭐를 담고 있어요? TI를 담고 있네요. 요게 뭐를 담고 있을까요? 애디티비티를 담고 있네요.
컨볼루전은 LTI 그 자체입니다. 컨볼루전이라는 것은 LTI 시스템이면 컨볼루전으로 출력을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출력을 컨볼루전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XN과 HN의 컨볼루전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에요. 동치예요. 그 자체예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느껴지는 게 와 이게 딱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로테이션 하기를 XN 컨볼루전 HN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XN 컨볼루전 HN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X와 H의 컨볼루전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